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소풍이나 견학으로 부모가 되고 나서는 자녀의 손잡고 박물관 가보신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박물관에 발을 내디디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유물들이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박물관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학예연구사가 있는데요. 충청은 오늘 학예연구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유물 뒤에는 숨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김기범 학예연구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대전시립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범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네. 대전시립박물관 한 곳이 아니잖아요. 네. 대전시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예,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에 있는 유일한 공립박물관이고요. 대전시립박물관은 지금 유성구 상대동에 대전시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본관이 있고 본관이 하나 있고요. 예, 네. 분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성구 노은동의 대전선사박물관, 그리고 중구에 있는 구 충남도청사 그렇죠. 1층에 있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이렇게 두 개의 분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립박물관은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본관, 분관 두 곳 해서 총 세 곳을 아울러서 대전시립박물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박물관에서 연중 다양한 또 전시가 열리고 있죠. 네, 대전시립박물관에서는 연 3회 정도 특별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체험 전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전, 역사특별전 이런 제목으로 두 차례 그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 근현대사 전시관에서도 1년에 한 차례씩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에 찾아가면 무엇보다 이제 귀한 유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대전시립박물관에 가면 직접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대전시립박물관에는 약 5만여 점의 유물이 있는데요. 와,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이 5점 정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그 송중길 선생님이라고 하는 동춘당 송중길 예. 선생님의 글씨가 있고요. 송중길 행초 증손병하라는 제목 예. 이제 그 유물입니다. 송중길 선생님이 손자 손병하에게 써준 글씨입니다. 그렇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조반정 때 공신으로 지정됐었던 이시방이라는 분의 초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는 조선초, 고려말 조선초의 유명한 성리학자로 유명했던 이색 선생님의 영정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성수침 필적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 중요한 서예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신걸 한글편지라고 하는 최초의 한글편지까지 이렇게 5점의 보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유물들을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도를 딱 구분하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유물들 간직을 하고 있고, 김기범 학예연구사님과 같은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박물관 갔을 네.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네,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볼 때는 박물관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거기 조용한 데서 일 없어서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전시만 보여지니까 전시만 좀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 박물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유물들,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집하고 그 유물들을 연구를 하고 예.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시를 기획해서 전시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역사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가 잘 되도록 그냥 조용히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물도 그 가치를 확인하고 찾아내고, 그러니까 수집도 하고 훼손되지 않게 보존 관리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이군요. 예. 그 전시를 만약에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역할을 또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획부터 그렇다면 전시회까지 하는 데는
그러니까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여러 전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따지면 뭐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통상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쓰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그 계획에서부터 이제 어떤 유물들을 전시한지 정리를 하고 네. 그 유물만 갖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어떡해요? 다양한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박물관에서 조금 더 이제 참고될 수 있는 유물이라든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 협의를 해서 대여도 하고요. 빌려오는군요. 예, 대여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유물들을 모아서 유물들을 어떻게 이제 전시를 할지 전시장 구성에서부터 거기에 또 이제 원고도 쓰고 그다음에 전시와 관련된 안내 인쇄물들, 예. 홍보물들에 대한 홍보도 인쇄 쓰고, 그런 홍보물까지 다 예, 직접 하세요? 홍보물들도 만들고 도록이라고 해서 전시가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시 관련된 책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도록 발간까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수집하신 유물이나 기획했던 전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전시였다.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전시 중에서 몇 가지 좀 재밌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2023년도가 엑스포 이제 그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던 지 30주년 되는 해여서 그렇죠. 엑스포 예. 특별 전시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엑스포 특별 전시를 저희가 갖고 있는 유물만 전시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겠다 해서 네네. 시민들에게 갖고 있는 유물들을 대전 시민들께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물을 좀 내줄 수 있느냐. 공개 모집한 거군요. 예, 네.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유물들을 갖고 모아서 이제 전시를 해서 그 과정들이 좀 어렵긴 했지만 뭐 기억에도 남고 네, 관람객들도 또 자기와 관련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보러 오시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기획 전시가 예, 그렇습니다. 됐던 거군요. 예. 전시는 그렇고 또 기억에 남는 정말 이건 의미 있었다 하는 그런 유물 또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전시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좀 그 재밌는 유물이 있는데 대전 시립박물관에 그 복식 유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입던 옷을 복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2011년도에 금고동에서 그 금고동 지역이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장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그 지역을 이제 폐기물 처리하기 장으로 만들기 전에 그쪽에 있는 분들 보상을 하고 네네. 거기 있는 묘소들을 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정라 씨라고 하는 가문의 그 묘소에서요. 예. 여러 가지 그 복식들이 나오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보고 있는 사진이 당시 이제 발굴 현장과 예. 나온 유물들.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글 편지라고 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쓴 편지. 예. 이 편지인가요? 예, 나신걸의 지금 보고 한글 있는? 편지가 이제 그때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발견되자마자 그 문중에서 저희 박물관하고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복식 유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팀들 섭외를 해서 박물관과 같이 이제 그 유물을 같이 그 거기서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예.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2016년도에 그 결과를 갖고 전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여러 가지 전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신걸 한글 편지, 뭐 최초의 한글 편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의미를 갖는 편지인가요? 그 나신걸 한글 편지가 지금 이쪽 대전 지역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한글 창제가 되고 발표가 된 이후에 한 40여 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훈민정음이 이제 백성들에게 예. 반포된 지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돼서 예, 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글 창제가 되고 나서 바로 이게 일반민들한테 많이 쓰여졌다라는 아하. 거를 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때 쓰여 있는 글을 보면 당시에 최초에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문법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일반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나신걸 한글 편지. 그러니까 무덤의 이장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이 된 네, 그렇습니다. 사례이고 발굴이나 뭐 발견 말고요. 우리 집 가보다 네. 정말 귀한 유물이니 기증하고 싶다.
하는 시민들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물 수집을 하는 방법 중에서 그 기증기탁이라고 하는 개인 소유 내지는 어떤 문중 소유의 유물들을 시에다가 내지는 박물관에 직접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기증은 소유권을 직접 넘겨주시는 경우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 직접 소유권 넘겨주는 건 서운해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기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탁은 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박물관에다가 이 유물의 관리를 맡기면서 활용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 기간 동안. 다만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협약을 맺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기탁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도로 네. 우리가 찾아갈래. 가치가 올랐으니까 팔을래 하고 가져가신 분도 종종 있어서 최근에는 뭐 국립박물관에서 기탁보다는 기증으로 많이 유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박물관의 유물을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일이 참 중요할 텐데요. 유물 보존을 위해서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신경을 쓰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물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저희가 이제 항상 온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 수장고 내에는 온습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뭐 항온 항습기도 있고 네. 그 수장고 벽체와 바닥 이런 데들도 이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항상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위생물이라든가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장고 안에 유물이 들어가기 전에 새로 들어온 유물들은 따로 별도를 소독을 한 이후에 소독도 하나요? 소독을 한 이후에 수장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항상 수장고 상태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소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직접 학예연구사분들이 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그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데 네. 어쨌거나 저희들이 유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같이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활동을 되는 하고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기획 전시 등을 하려면 유물을 다른 박물관에서 이제 빌려온다, 대여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새롭게 기획 전시할 때 유물들 배치도 재배치도 해야 될 텐데 옮기고 관리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유물을 빌리기 위해서 섭외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좋은 유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 시대의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국립박물관에서 상설전시실에 있거나 이런 유물들을 대여해 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저희가 박물관 10주년 특별전 할 때 국립박물관 그 선사실에 있는 그 농경문 청동기라고 있습니다. 괴정동에서 출토된 농경문 청동기라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 중요한 유물인데 그 유물을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빌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여를 하려면 몇 년 동안이나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국립박물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도 중요한 유물이어서 상설전시실의 메인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여해주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노력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좀 자기네들만 갖고 있지 말고 지역의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지역 박물관에도 대여를 좀 해주자. 그렇게 좀 이제 분위기도 바뀌고 해서 저희가 그때 운 좋게 이제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의 노력이나 또 필요한 거군요. 그런데 아직은 박물관은 좀 어렵고 엄숙하게만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박물관이 요즘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좀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되게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보면은 그 유물을 직접 보면서 교감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박물관은 심심하고 재미없는 공간이다. 좀 어두컴컴하죠.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미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현대 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희 박물관도 시대에 맞게 언제까지만 뭐 고전적인 그런 방법을 고집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감 전시실이라고 하는 그
그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실도 저희들이 개관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놀이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그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진 몇 장을 함께 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친근한 박물관으로 변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해주신다면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라는 곳이 뭐 미술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연구의 기능 그리고 소중한 유물을 지키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점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한 가지 좀 홍보요?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24일 날 12월 24일부터 유성온천 관련된 특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온천 전성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 전시가 이루어지니까요. 장소는 근현대사 전시관 1, 2 기획전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네.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거 현재에 있는 징검다리 역할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유물이 간직한 가치를 찾고 유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김기범 학예연구사와 함께 했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혹시 역사를 따분하다 생각하시나요? 박물관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달라진 박물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전시도 보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학예연구사들의 노력을 찾으신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즐거움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